자, 내신 만점 문제 시작할게요. 앞에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에 세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건 일단 두 개씩 짝지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수평면으로의 수평 X축 방향에 있는 두 힘의 크기가 서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러면 이 두 힘의 합력은 0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2N이라고 하는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알짜 힘이 될 수가 있겠죠. 물체가 P에서 Q까지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이 물체에는 지금 이렇게 경사면 아래쪽으로의 알짜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느려졌을 겁니다. 그러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을 것이고, Q점에서 R점까지는 등속 직선을 운동을 했다고 했고요. R점을 지나서는 중력만을 받으며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아서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요. P에서 Q까지 알짜 힘은 0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였다. 그래서 알짜 힘이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Q점에서 R점까지는 물체에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Q에서 R까지는 등속 직선 운동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등속 직선이란 얘기는 가속도가 0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힘이 작용을 하겠어요? 여기에서는 알짜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짜 힘이 0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 R점을 지나 포물선 운동을 할 때 물체에는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 이건 우리 제일 처음에서 했었던 거죠. 이러한 포물선 운동의 경우에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알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라고 하는 조건이 나왔어요. 알짜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 나와야 되겠죠. 가속도가 0이 나와야 하니까 정지 상태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을 것이고, 운동하고 있는 아이들은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멈춰도 안 되죠. 등속 직선 운동 맞을 것이고,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 자, 여기에서 착각하시기 쉬운데요. 등속 원운동이다 라고 하는 건 속력은 변하지 않으나 얘네들의 운동 방향이 시시각각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화살표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물체의 속도의 크기가 점점 감소한다. 변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감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시게 되면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4번의 답은 3번이죠. 물체가 정지했을 때는 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관성이 없는 물체는 없습니다. 관성이 없는 물체는 없다. 왜냐하면 물체라고 하는 것이면 얘네들은 당연히 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냐 하면 질량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관성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관성은 질량만 있다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관성에 의해 승객이 앞으로, 자, 이런 거는 운동 관성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겠죠. 아무튼 얘네들의 원리는 바로 관성이라고 하는 원리를 의미를 하는데, 망치자루를 바닥에 부딪히면 망치머리가 단단히 박힌다. 왜냐하면 이 자루는 힘을 받았어요. 얘는 이 바닥으로부터 딱 막혀지는 힘을 받았는데, 이 망치 자루가 바로 힘을 받지 않았으니까 자루에 관성이 생겨요. 그것도 운동 관성이. 왜? 밑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멈춘 거잖아요. 그죠? 젖은 칫솔을 휘둘러서 물을 털어낸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을 주는 건 칫솔한테 힘을 주는 거지 이 물방울들은 힘을 받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줄 알고 앞으로 계속 가는 거죠. 얘네들도 역시 운동 관성에 해당하는 아이가 되겠고요.
우주선은 가스를 분출하면서 우주 공간에서 우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내가 가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방출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쪽이 우주선을 한테 이렇게 오른쪽으로 힘을 줄 거예요. 이거는 작용, 반작용에 해당하는 예가 되겠죠. 이렇게 제1법칙, 2법칙, 3법칙에 해당하는 얘들을 잘 기억을 좀 해놓고 계셔야 되겠고, 걔네들 잘 안 되는 거는 따로 정리를 좀 해 놓도록 하세요. 자, 이거는 아까 대표 자료 문제에서도 했었던 거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추에 작용하는, 자, 일단 여기에서 문제를 읽으시면서 스탠드에 실 A, B로 추를 매달고 실 B를 손으로 잡아당겼는데 추가 뭐에 있다라고 했냐면 정지해 있대요. 정지해 있으면 알짜힘이 0인 건 당연한 겁니다. 실 A에 걸리는 힘과 실 B에 걸리는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 봐봐. 추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자, 추에 작용하는 힘을 보시게 되면 아래에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일단 중력이 있을 거고 거기에 내가 손으로 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손으로 즉 실로 인해서 당겨지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요 B에 걸리는 힘이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추의 위로 작용하는 힘은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A가 당겨주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당기는 힘 안에 B가 당기는 힘의 크기와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힘의 크기하고 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실 A에 걸리는 힘의 크기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실 B를 갑자기 큰 힘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실 A보다 B에 큰 힘이 걸린다. 자, 이거 왜 그렇다고 했냐면 갑자기 이렇게 잡아당겨 버리게 되면 이 추에 힘이 갑자기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에 그 힘이 도달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추에 관성이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관성에 의해서 실 B가 끊기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 B에 더 큰 힘이 걸린다라고 하는 표현 맞는 예의가 되겠습니다. 얘네들 갑자기 당기면 실 B에 더 큰 힘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7번 뉴턴의 제2법칙에 해당하는 얘기래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수레를 놓고 4N의 힘으로 잡아당기면서 수레의 속력을 이제 측정을 할 건데 수레 위에다가 추를 계속 증가를 시킬 거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4N이라고 하는 힘은 어떤 상태냐면 일정한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추들이 올라가면서 질량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수레만 있었을 때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얘네들은 힘이 4N이 작용을 하고 있었고 자, 수레의 질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속도가 4초 동안 8m/s가 증가를 한 거니까 가속도 2가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수레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구나, 2kg이구나 라고 해서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수레에다가 추 하나를 넣었어요. 똑같이 4N이라고 하는 힘을 갖다가 작용을 했는데 자, 수레의 질량 2kg에다가 추의 질량 라지 m을 곱했는데 얘네들의 가속도는 4초 동안에 4m/s가 증가를 했으니까 그쵸?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값이 4가 나와야 되니까 라지 m도 2kg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4N이라는 힘을 받았는데 질량이 수레 2kg, 추 2개에 2kg씩 2개니까 총 6kg이에요. 그럼 이때의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4분의 6, 2분의 3 m/s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4분의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6분의 4죠. 그렇죠? 6분의 4. 6분의 4면은 3분의 2 m/s 제곱이죠. 그러면 4분의 이것이 4분의 V0 이렇게 나오게 될 테니까 V0는 3분의 8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0는 3분의
8m/s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수레의 질량은 2kg인 거 맞고요. 둘 다 2kg씩이니까 질량 같고요. V0는 2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3분의 8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일단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질량이 200kg인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얘네들의 면적이 나타내는 것은 변위, 거리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0에서 2초 동안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이것도 앞에서 계속 했었던 거지만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은 말 그대로 가속도의 방향이고 이것이 곧 나중에 힘의 방향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죠. 0에서 20초 동안 속도 0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값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는 이 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다. 맞을 거고. 20에서 40초 동안 등속 직선 운동이고요. 그쵸? 속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40에서 50초 동안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하래요. 알짜 힘의 크기는 F고요. F는 M200 곱하기 가속도. 자, 가속도는 10초 동안에 10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1m/s 제곱인데 크기만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1만 곱하시면 200N이다. 맞는 얘기 나오겠습니다. 40에서 50초 동안 운동 방향은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라고 그랬어요. 좀 아까. 그런데 여기선 지금 속도가 다 플러스이지 않아요? 줄어든다고 속도가 마이너스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값 이거 구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쭉 가가지고 니들이 뭐 플러스 4예요 이렇게 읽을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 4번이 되게 틀리기 쉬운데 속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운동 방향이 반대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운동 방향을 따지실 때에는 반드시 뭐의 부호를 보고 하셔라 라고 하는 거, 속도의 부호 0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다들 플러스 값이다 라고 하는 거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요. 0에서 5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여기 이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50m라고 하는 값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량이 2kg인 물체를 실에 매달아서 연직 위로 40N의 힘으로 잡아당긴대요. 자, 그런데 이 물체의 중력과 속도는 10이야 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20N이 될 것이고요. 위에서 40N, 아래에서 20N이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20N이 나올 거고요. 그 힘이 2kg에 작용을 하니까 F는 m, A에 의해서 위쪽으로 10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갖게 되겠네요. 무게는 20N이다 맞을 거고요. 알짜 힘의 크기는 40N이 아니라 20N이고요. 가속도의 크기 10까지는 맞는 얘기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질량이 3kg, 2kg인 물체를 붙여놓고 B에다가 수평 방향으로 20N을 줬대요. 자, 여기에서 A와 B 사이에 A가 B를 미는 힘이 있을 거고 B가 A를 미는 힘이 있을 거거든요. 이 힘의 크기를 제가 F라고 놓고 얘네들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A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자, 마이너스로 써 놓을게요. 일단 왼쪽으로 F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3 곱하기 가속도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B의 경우에는, 자, 이거는 A 거고요. 자, B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20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F가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F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2 곱하기 A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가속도 값 구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4m/s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A 왼쪽으로 12N, B도 왼쪽으로 몇 뉴턴? 8N이라고 하는 알짜 힘들을 갖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F값은 12N이구나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4인 거 맞을 거고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12N인 것도 됐고 A가 B를 미는 힘은 몇 뉴턴이라고 그랬어요? 12N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았고요. 알짜 힘의 크기의 B는 3대 2이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게 되면 28N의 힘을 가지고서는 4kg, 2kg, 1kg인 물체한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세물체의 가속도와 C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를 각각의 풀이 과정과 이렇게 해서 나타내줘 라고 했어요. 자,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F1이라고 표현을 하고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F2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A를 기준으로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 A는 오른쪽으로 28N을 받고 있는데 왼쪽에서 B가 A를 F1으로 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8-F1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얘네들은 4 곱하기 가속도 A, 얘네들 가속도를 전부 다 A라고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 A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F1이라고 하는 힘을 작용을 하고 있고요. C가 왼쪽으로 F2라는 힘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2kg짜리가 가속도 A. C도 이제 하시면 C는 B가 밀어주는 F2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1 곱하기 A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위에서 쭉 다 더하시면 28은 7A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얘네들의 가속도는 일단 4m/s 제곱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16N, 여기는 8N, 여기는 4N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가속도 값 우리가 구해냈고요. 가속도라고 하는 값은 4m/s 제곱 구해냈고요. C가 B를 미는 힘은 F2에 해당하는 값이죠. F2에 해당하는 값은 4N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12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10kg, 5kg짜리래요. 자, 여기에서 30N으로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고요. 이 사이에 있는 실에 걸리는 힘을 T라고 놓을게요. 이 실은 A는 오른쪽으로 당길 거고 B는 왼쪽으로 당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 가지고 식 먼저 만들어 보면 A에 작용하는 힘은 T밖에 없죠. T에 의해서 10 곱하기 A 이렇게 될 거예요. A 거. 자, 그 다음에 B 거는 30으로 당기고 있는데 뒤에서 T로 당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30-T는 5A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가속도 값은 2m/s 제곱 나올 거고 그럼 여기가 20, 여기는 1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가속도는 2 나왔고요. 알짜임의 크기는 A가 B의 2배도 됐고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T니까 T의 크기는 20N이니까 이건 틀렸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얘네들도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A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10N, B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30N이고요. 이 실에 걸리는 힘을 T라고 놨을 때 T는 A는 위쪽으로 B도 위쪽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일단 이 아이들의 운동은 어떻게 가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알짜 힘은 위쪽 방향이 될 것이고 B의 알짜 힘은 아래쪽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또 만들어 보면 A의 위쪽 방향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T-10은 1 곱하기 A가 될 거고요. B는 아래쪽 방향이 클 거라고 했으니까 30-T는 3 곱하기 A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A 거, 이거는 B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서는 해보시게 되면 얘네들의 가속도 값은 위아래 더하시면 20은 4A 나오니까 가속도는 5m/s 제곱 나오겠고 여기다가 5 집어넣으시면 여기 5N, 여기는 얼마? 15N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T-10이 5 나와야 되니까 T는 15N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가속도는 5 나왔고요. B에 작용하는 날짜 힘 여기 15N이라고 나왔고요. 실이 B를 당기는 힘 장력 T니까 T는 20N 아니고 15N이야.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2kg, 3kg인 아이들이 정지 상태에서 이제 손을 놓았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B한테 작용하고 있는 힘이 30N이라고 하는 중력이 있겠고, 이 실에 걸리는 힘을 T라고 했을 때 그 T는 A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B는 위로 당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에 작용하는 날짜 힘은 T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2 곱하기 A. B에 걸리는 힘은 아래쪽이 더 크겠죠?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그치? 그래서 B의 경우에는 30-T는 3 곱하기 A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값들에 의해서 가속도는 6m/s 나온다는 거 하실 수 있겠고, 그럼 여기가 12N,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18N. 그러면 장력 T가 12N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겠죠. 가속도는 6 나왔고요. 장력 12N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디귿을 이제 한 번만 풀어볼 건데, B가 0.75m 내려왔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가속도가 6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정지 상태에 있다가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몇 초 만에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속도는 6이라고 했으니까 T초 후의 속도는 6T였을 거예요. 그런데 0.75m가 내려왔어. 그러면 이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가 나올 수 있겠고 0.75m구나. 자, 그렇다면 T 곱하기 6T 곱하기 2분의 1, 즉 3T의 제곱이 0.75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 T의 제곱은 0.25죠. 그래서 T는 0.5초다. 자, 그래서 T가 0.5초가 나오면 여기는 3m/s구나 라고 해가지고 답이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속력은 6m/s 아니고 3m/s야 해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15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